11월 28일 한국 증시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에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였거든요.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기묘한 하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선 코스피가 2% 넘게 그냥 곤두박질 추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코스닥이 무려 3%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날 바로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바로 전 세계 경제 상황 말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미묘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자, 한국은행은 금리는 일단 멈췄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는 약간은 매서운 이른바 매파적인 신호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시장은 어땠냐? 정반대였죠. 미국은 곧 금리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막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가 팽팽하게 맞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환율 시장이 완전히 썩어낸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전혀 못 잡고 말 그대로 옆으로만 기어가는 개걸음 장세를 보인 거죠. 이러니 투자자들은 오죽 답답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벌어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거대한 따로놀기, 전문 용어로는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아니, 코스피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일단 미국에서부터 슬슬 AI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 하는 걱정이 나오면서 기술주 분위기가 확 싸늘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한국 대형주들을 막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의 기둥인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마저 개별적인 악재로 흔들리니까 버틸 재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팍팍 밀어주겠다 하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이게 그냥 불을 확 지핀 거죠. 거기다가 그동안 워낙 소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젠 코스닥 차례다 하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돈이 그냥 확 쏠린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코스닥의 가치가 무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반등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진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오늘 시장의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보이세요? 외국인과 기관, 이 큰 손들이 코스닥에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에선 어땠죠? 외국인은 오히려 돈을 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돈의 이동,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을 둘로 쫙 갈라놓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한쪽으로 달려들어서 주식을 사들이는 걸 우리 시장에선 뭐라고 부르냐면요. 쌍끌이 매수라고 합니다. 쌍끌이. 양쪽에서 다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뜨면요. 시장에선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현미경을 들이대 볼까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웃고 또 어떤 업종들이 울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그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주들은 저 위로 막 날아갔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코스피의 반도체주들은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어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코스닥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정책 기대감 덕분에 신나게 올랐는데 코스피에 있는 덩치 큰 배터리 완제품 회사들은 경제가 안 좋아. 이 걱정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대표 성수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흐름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코스피의 거인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다들 맥을 못 쳤어요. 하지만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같은 주도주들은 어땠나요? 정책 기대감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냥 헐헐 날아오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딱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 코스닥 잔치에 불을 붙였던 우리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은 뭐니 해도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입니다. 코스닥의 이 뜨거운 흐름에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둘째, 코스피 대형주들은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 변동성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참고 코스닥은 환호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11월 28일에 이 정말 이상했던 하루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증시의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을까요?